자, 14, 17번에 보시면, 자, 요 부분에서, 자, 어떤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자, 뭐가 있대? 자, 평형점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복원력이 작용을 해서 원래 위치인 평형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건 이동이죠? 어떤 물체를 평형점이 아닌 정지돼 있었어. 평형점에 정지돼 있었는데 이것을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은 이동을 시킨 거잖아. 근데 얘가 다시 그러면 원래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려는 어떤 힘이 있단 말이죠. 이걸 복원력이란 말로 썼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 평형점에 도달해서는 관성에 의해, 자,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얘는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에너지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관성에 의해서, 관성력에 의해서 평형점을 또 지나치게 되겠죠. 시계추가 이렇게 갔다가 일정한 위에서 갔다 다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이때 그러면 다시 복원력이 작용을 하면서 물체는 계속 운동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진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진동의 개념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떤 위치 에너지가 바뀌었어. 그럼 자, 여기 있는 평형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바뀌어서 올라갔다가 얘를 탁 놓으면 얘가 원래대로 평형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려는 복원력에 의한 힘이 생겨. 근데 여기서 멈춰줘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작용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평형점을 넘어서게 되겠죠. 우리 시계추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그럼 또 어느 정도 갔다가 얘가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다시 또 이렇게 복원하려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올라갔던 위치 에너지는 다시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오려는 평형점 쪽으로 오려는 또 방향 쪽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그럼 계속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위치가 바뀌는 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진동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진동은 여러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시스템을 우리가 진동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진동계는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자, 탄성의 요소가 있고 이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어떻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려는 힘, 에너지,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탄성적인 요소고 자, 운동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질량 요소. 자, 이것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이 운동 에너지. 자, 이것도 작용하게 되는데, 이거 질량 요소. 또 에너지를 점차 소멸시키려는 감색이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찰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해서 만약에 마찰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진자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반복 운동이. 근데 우리는 마찰력과 같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감색의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그래서 결국 평형점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자, 밑에 이 탄성 요소는 자, 먼저 아까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했던 탄성 요소는 물체를 변형했을 때 원상태로 복원되려는 하려는 성질에 대한 촉도, 그 기준점이 되면 그 기준의 어떤 이것이 측정도가 되며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변형. 얘가 원래 균형점에 있는 것이었는데 얘가 위치가 바뀌었어. 그러면 얘는 변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려는 힘. 자, 이거 변형에 대한 저항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또한 운동 에너지를 저장하는 질량 요소는 이 진동계의 관성의 척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운동 에너지, 뭘 갖고 있어? 질량을 갖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려는 힘이 생기는단 말이죠. 자, 이걸 그 관성의 척도로 나타냈고, 즉, 정자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려 하는 이 물체는 운동을 계속하려는 경향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 감색의 요소는요, 이 진동계 에너지 손실을 대변하는 자, 항으로 자, 이것이 크고 작음에 따라 진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진폭이 감소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감색의 요소가 커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진폭의 감소하는 비율도 커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 저항력이 커지니까, 마찰력이 커지니까 그만큼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 진폭도 빠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 감색의 요소가
같다고 한다면, 자, 결국 진폭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작게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진동계에 여기 진동의 어떤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진동계에서 진동을 한다는 개념을, 자, 일정한 어떻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포텐셜 에너지가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걔가 왔어. 원래로 돌아왔는데 얘가 지나쳐 버렸어. 그러면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다시 반대쪽으로 되돌아오려는 또 포텐셜 에너지가 생겼다가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또 지나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또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찰 개수나 이게 없다면 얘는 계속해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지금. 자, 그럼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서 이 만일 진동계 감쇄 요소가 있다면 마찰력과 같은 감쇄 요소가 있다면 진동의 매 주기 에너지가 얼마씩은 소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정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림으로 조금 잘 설명해 볼까요? 자, 위에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자, 얘를 지금 이렇게 어디에서 빨간색 부분이 평형점 부분이었어. 근데 이 녀석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 손으로 이 줄을 잡고서 자, 어느 쪽으로 자, 여기 동그라미 자, 이걸 가로하고 봅시다. 이쪽으로 끌어올려 놨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 평형점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놔버렸어. 그런데 얘가 여기를 지나서 어디로 와버렸냐면 반대쪽으로 얘가 다시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한다면, 자, 이쪽을 나라고 한다면, 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평형점을 지나쳤기 때문에 원래대로 또 돌아가려는 힘이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다시 뭐가? 포텐셜 에너지가 다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때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데요? 파동. 자, 이제 파동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진동과 파동의 차이점을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동은 물질의 이동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개념. 파동은 뭐가 없다? 물질의 이동 자체는 없다. 자, 진동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달만 한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의 전달은 있는데, 근데 물질 자체, 이동 자체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진동이라는 개념은 아까 윗부분에서 어떤 세 가지 요소로 좀 설명을 하면서, 자, 이것들이 일정한 어떤 한쪽으로 이동이 있어야 돼. 이동이 일어나면 진동. 그런데 여기 진동과 다르게, 나름대로 지금 뭐, 진동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의 이동은 있지만 물체 자체의 이동은 없어. 그럼 파동이 됩니다. 파동. 자, 예를 들어 돌을 연못에 던졌어요.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 물 분자는 원래 위치에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자, 갑자기 큰 돌을 이렇게 물에다 탁 던져버리면 그쪽으로 뭐 그 면적, 돌의 그 부피만큼 그쪽으로 뭐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겠죠? 자, 이렇게 비켜주는 거 그만큼의 자리를. 자, 그럼 위치에서 밀려났단 말이야. 하지만 다시 원 위치로 다시 돌아오며 진동을 하게 되네요.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 자리로. 자, 이때 진동하는 물 분자는 자, 이웃한 물 분자들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또 밀어내게 되고 그리고 이 물 분자들은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오며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물 분자의 진동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던진 돌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가 결국 공간적으로 이동을 한다. 자, 뭐만 이동을 했어, 지금? 자, 여기 있는 바로 돌이 던졌던 에너지가 공간적으로 이동을 했어. 자, 그런데 물 분자 자체는 이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바로 파동의 개념이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밑에 진동과 파동은요, 물질의 특성과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바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고체 내 원자는요,
자, 여기서 결정 속에서 자, 결정 전체의 자유 에너지를 최소로 하면서 평형 위치에 배열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딱한 어떤 쇳덩어리 같은 걸 보면 고체잖아, 고체. 얘들은 그 안에 있는 결정들이 어떻게요?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됐어? 서로 지금 움직임이 없어. 그냥 자유 에너지. 자유 에너지는 지 마음대로 어떻게 되는 거니? 막 튕겨져 나가는 게 자유 에너지잖아. 근데 이게 고체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그 안에 있는 결정적 구조에 의해서 얘들이 벗어나지 못해. 자유 에너지는 최소화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평형의 위치에 거의 배열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자, 이것이 바로 고체 내 원자의 결정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평형의 위치에서 원자가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경우래요? 바로 외부에서 일정한 어떤 힘이 결정이 가해졌을 때가 있겠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망치로 해가지고 빡 쳐버리면 고체 같은 걸 이렇게 쳤어.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겠어? 얼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얼음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얼음 자체는 고체 덩어리야.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망치로 빡 깨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이 결정이 깨져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붙어있던 서로 간의 인력이 지금 없어지면서 얘들이 결국 깨져서 이게 나날아간단 말이야. 자, 이것은 외부에 의한 뭐가 가해졌기 때문에 힘이 가해졌어. 자, 이런 경우에 결국 원자의 평형 상태가 깨질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예로는 외력은 없어. 외부의 어떤 망치 같은 외부의 힘은 다 가해지지 않았는데, 이 원자가 평형점 가까이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대요. 자, 뭐냐? 모든 분자 원자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제자리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열 에너지를 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이든 자, 원자가 평형점에서 벗어나면 그 원자를 평형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결정 내에 작용하기 때문에 원자는 이 평형점 가까이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이때 제자리에서 이것이 조금씩 미세하게 흔들린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평형점 주변 이 부분에서 이게 흔들린단 말이야. 자, 결국 진동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원자를 평형점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평형점에서 벗어남이 그리 크지 않을 때 그 벗어난 정도에 비례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평형점 가까이에서 얘를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한다면 얘는 다시 어디로? 이것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많아. 근데 이것이 너무 멀어져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더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평형점을 벗어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원자의 움직임이 주기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을 격자 진동이라고 합니다. 주기가 뭐예요? 일정한 어떤 주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런 걸 우리가 격자 진동이라고 하는데 한편 결정 내의 원자는 서로 힘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자가 자, 평형점에서 벗어나게 되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다른 원자에도 동일한 움직임이 발생해요. 자, 우리가 고체의 결정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이게 긴밀하게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야. 근데 하나가 이게 지금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나면 나머지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다른 원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정 내 원자 변이에 위치가 변하는 거야. 자, 이것의 연속적 이동에 따라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격자파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파동이라는 개념은 뭐였죠? 진동 에너지는 전달이 되지만 그 위치 자체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게 파동이라고 했어. 자, 양자 역학에서는 양자화된 격자의 진동을 폰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양자 컴퓨터 배웠잖아. 그 양자 물리학, 양자화된 격자가 나오네요, 지금. 자, 양자화된 이것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격자의 진동을 폰온이라고 한답니다. 즉, 원자의 진동을 양자화하여 또 불연속적인 값으로 이렇게 하여 입자로 표현한 것이 폰온이 되는데 이 포논은 결정이 가진 열 에너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포논. 자, 포논은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결정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설명할 수가 있답니다. 아까처럼 우리 고체 결정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열 에너지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진동수가 큰 격자 진동은 자, 폰원 하나하나의 열 에너지가 큰 것에 대응이 되며 자, 그렇다면 진동수가 큰 격자 진동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기 있는 폰원 하나하나의 열 에너지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격자 진동의 진폭이 커진다면 자, 여기서 진동수냐 자, 그죠. 여기서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진동수가 크다는 것과 격자 진동의 진폭이 크다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 폰온의 열 에너지가 각각이 크게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자, 진동의 폭이 커진다는 것은 폰온의 개수가 자, 이것이 늘어난다는 것 의미한다. 에너지 값이 커지는 거냐, 아니면 폰온의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거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자, 이게 여러분 17번 문제와 연결될 거야. 자, 예를 들어 결정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원자들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진동의 폭이 커지게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격자 진동이 더 격렬해질 겁니다. 자, 이는 결국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면 폰온이 많이 생성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아까 격자 진동하고 지금 격자 진동 이 자체가 지금 생성된다는 걸 보면 되고 이 외에도 물질 1kg 온도를 1도씩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척도를 나타내는 비열도 폰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이거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1g으로 알고 있는데 1g에 이것을 1도씩 올릴 때 여기 이과 학생들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1kg이라고 적었는데 일단 여기에 그냥 준합시다. 그래서 비열이라는 것 자체를 1kg의 온도를 1도씩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1g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비열이 크다는 것은 결국 물질 1kg의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 되고요. 결국 아까 폰온 하나하나가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폰온이 많을수록 결국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많아지기 때문에 비열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비열이 커진다는 것이 그만큼 폰온이 많다 이걸 갖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자, 또한 폰온은 고체 전기 저항을 설명하는 데도 의미가 있답니다. 자, 폰온도 운동량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자, 전자와 충돌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동량 내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입자란 말이야. 입자는 입자끼리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자와 충돌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 금속의 온도를 올렸어요. 열 에너지를 여기 가해주게 되면 이 전기 저항이 비례해서 이것도 커지는 것 또한 온도가 상승할수록 그만큼 폰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폰온이 많다는 것은 이것이 갖고 있는 자, 운동력 안에 있는 이것이 전자들이 결국 서로 충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설명하게 됩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윗부분 내용들은 좀 쉽게 왔을 것 같은데, 자, 위에서 진동의 개념 설명을 하는데, 여기 있는 세 가지, 탄성 요소, 질량 요소, 감색 요소, 이 세 가지 갖고 설명을 했고, 자, 한 가지 더, 파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파동은 진동에 일어나는 건 맞는데, 자, 여기 있는 어떤 에너지 자체는 전달이 되지만, 그 물질 자체, 이동 자체는 없어. 그러게 이 진동과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이 폰온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어떤 평균 위치에 있는 원자가 지금 벗어나는 경우, 평균점에 있지 않고 여기서 배열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위치가 외부의 힘이 가해질 때와 가해지지 않을 때,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때 외력이 없이 이것이 평형점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격자 진동과 격자파를 설명했고, 마지막 부분에 이 격자의 진동이라는 것 자체를 폰온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고, 자, 이 폰온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열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비열도 설명할 수 있고, 전기적 저항. 자, 이것까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